이재명 뭐 의원이 이재명 의원하고 친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자꾸 두둔하는 것 같고. 부러진 한쪽 날개에서 문제 원인을 콕 집어봅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인터뷰 쓴터뷰. 민주당 내 대표적인 쓴소리꾼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함께 문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잖아요. 작년 재보궐선거 때 크게 한번 얻어 터져가지고 분골 쇄신하느니 어쩌고저쩌고 별 얘기 다 했지만 이제 확 달라진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겠다 했는데 보인 게 뭐가 있냐고요. 보이려고 시도한 게 뭐 있냐 이거죠. 찌들어 있는 개파 없애라, 해체 선언이라도 해라. 그 철험회 같은 경우는 배역의 순교자들인데 시비를 붙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해체하겠다 선언이라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문제가 많으니까 핑계대지 말고 첫 번째 시도로서 개파 해체한다, 탈퇴하겠다 라고 홀로서기들을 하라 이거죠. 지금 만약에 뭐 그와 같은 이견, 지도부의 의견하고 다른 입장을 밝힌다든가 이러면 배신자, 내부 총질, 수박, 또 국힘이나 가라. 수박 논쟁들 조금 뭐 자제시키고 그 이재명 의원이 직접 나서서 팬덤 정치 조금 자제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의원은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전략 전술상 우리가 잠시 수그러들자 이렇게 접근할 얘기가 아니죠. 그들의 행동이 반인권적이고 잔인할 정도의 행태를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제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해야 될 일인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안 하고 말하자면 날카로운 손톱 이 일을 숨기자 뭐 이런 취지로 들리던데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이재명 의원 스타일이 이제 파이터 이제 뭐 이렇게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태가 저 사회에 폐해를 주거나 또 나쁜 영향, 오염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원 지지자들도 그렇고 너무 오염돼 있어요. 민주주의 얘기를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 민주당이 왜 그러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입법 독주하고 이게 뭐 개혁이다 하고 또 하고.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선 법사위의 위원들하고 지도부하고 강성 지지자들, 강성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뭐 엄청나게 의원들 윽박질렀죠. 만약에 의원님이 당 대표였다면 선거 그 참패한 직후에 이 원인이 이 과정에 있었으니 법사위원들 다 교체하겠다. 교체해야죠. 하여튼 법사위에 있던 기존 멤버들은 다 기존에 있었던 법사위원들은 물으면 안 되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신상 필벌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요. 작년 재보궐선거 때 뭐 평가도 제대로 못했고 다음에 대선 끝나고서도 아예 안 했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 하고서 지금 뭐 한다고 해놓고 나서 유야무야입니다.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분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 의원의 얘기 빌리면 이재명 책임론이 막 비등하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다 교활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 물러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받아야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개혁하겠다는 게 뒤죽박죽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재명 의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이제 사람들이 사석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 같아요. 이재명 뭐 의원이 이재명 의원하고 친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자꾸 두둔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별로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저 아주 분노하지 않고 그냥. 아니 아마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아마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맡아야 될 텐데. 맡으니까 외부에서 극약 처방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칼날을 딱 휘둘고 그냥 다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이면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의원님이 직접 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할 생각은 있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당에 쓴소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안하고 하는 것이 자기 장사하려고 되니까 그럴 아울러서 또 최근에 어떤 뭐 양당제 개혁, 정치 개혁 어젠다를 좀 던지셨던데 어느 언론도 별 관심 갖지 않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대 정당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관계에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잘해서 득표를 하기보다는 상대의 헛발질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득을 됩니다. 지난 대선도
윤석열을 찍으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어도 찍었어요. 지금 더 특히 문제인 거는 소위 진보개혁이라고 일컫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도 아니에요. 진보 아니잖아요. 그냥 중도 보수 뭐. 근데 하여튼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좌파라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또 우리 당도 써먹기 위해서 좌파라고 하고 민주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양대 정당을 무너뜨려야 양대 정당의 카르텔, 그런 공생관계를 지탱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당법. 정당의 우선 그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같은 그런 제도들을 있는 규제는 폐지해야죠. 두 번째,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를 대폭 뽑고 대신 지역구는 축소하자. 당장 의원님 지역구 준다 그러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구 그렇죠. 없어진다. 반대는 하죠. 예. 난리까지는 아니어도. 예. 유성 지역구가 없어진다 이러면은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뭐 아니 그게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기존의 이제 뭐 거대 양당의 독식 체제를 깨고 뭐 3당 4당이 출연해서 해서 첫걸음이 이 양당의 독과점 구조,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첫걸음. 이거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참 인터뷰가 좋았던 게 이게 원래 오늘 매운맛 인터뷰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대안까지 오늘 제시해 주시는 모습이 참 이상민 의원님 당내 세력만 좀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김광희 원장님이 입당을 하시든지 네. 입당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유 뭐 근데 법률상 모르게 입당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실 결국 양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지금 한쪽 날개가 완전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날개로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가 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누군가 먼저 바람직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걸 상대당한테 자극을 주고 이래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이제 어떤 릴레이 인터뷰를 저희가 계속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는지, 그 해법은 뭔지 오늘 이후에 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